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돈이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요. 돈만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99%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돈에 대한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테크 정보가 아닙니다.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근본적인 시각을 재정립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돈에 대해 가졌던 오해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위한 지혜를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돈에 대한 가장 큰 오해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사람이 돈 그 자체에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곧 힘이고 돈이 곧 해결책이라고 믿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나 제프 베이조스 같은 슈퍼리치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성공이 전적으로 엄청난 부에 기인한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돈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돈은 그저 교환을 위한 매개체일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지폐나 동전은 물론 은행 계좌에 찍힌 디지털 숫자들은 본질적으로 종이 조각이나 데이터 조각에 불과합니다. 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배고플 때 10,000원짜리 지폐가 배를 채워주나요? 아니죠. 그 10,000원으로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식당이나 마트에서 음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세상에 물건을 파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돈의 가치는 바로 교환 가능성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하고 돈을 너무 신격화하거나 반대로 너무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돈은 우리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 자체가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더 흥미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찍어내면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경기 침체 시기에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인수해서 사람들에게 직접 나눠주거나 기업에 지원하면 모두가 부자가 될 거라고 믿죠. 이렇게 하면 실업률도 줄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무서운 괴물이 찾아옵니다. 가까운 과거의 사례만 보더라도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수레에 돈을 싣고 가야 하거나 화장실 휴지 대신 돈을 사용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돈이 단순히 많아진다고 해서 세상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화폐 가치의 급격한 하락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경제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돈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이 어떻게 생산적으로 사용되고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입니다. 돈의 발행은 사회의 총생산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무분별한 통화량 증가는 결국 전체 사회의 부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안정적인 경제를 위해서는 돈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바로 부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많은 분이 부자라고 하면 그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떠올립니다. 통장에 숫자가 가득한 사람, 최신형 고급 슈퍼카를 몰고 다니는 사람,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사람 같은 외형적인 모습이 먼저 연상되곤 합니다. 화려한 소비를 통해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재정적인 여유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부자의 전부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더 효율적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기존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혁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합니다. 생산성을 높이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통해 전 세계인의 소통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혁신적으로 바꾸었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산업과 우주 탐사 분야에 전례 없는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돈을 쫓기보다 인류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로 막대한 부가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이죠. 진정한 부는 단순히 물질적인 축적을 넘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싶은지,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지 깊이 고민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얻는 만족감과 성취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며, 동시에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겁니다. 네 번째 오해는 화폐 착각이라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주는 안정감 때문에 돈의 가치가 항상 고정되어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면 그 1,000만 원의 가치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항상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현상 때문에 돈의 가치는 끊임없이 변동합니다. 물가 상승은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구매력을 약화시킵니다. 어제 1,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맛있는 빵을 오늘 1,000원으로 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내 월급은 몇 년째 그대로라면 사실상 내 돈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폐 착각입니다. 우리는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명목 임금은 통장에 찍히는 실제 금액을 의미하고, 실질 임금은 그 금액으로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 즉 구매력을 의미합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만 보고 안심하거나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여 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항상 현재의 물가 수준과 비교하여 돈의 구매력을 기준으로 돈의 가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화폐 가치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현명한 재정 관리와 합리적인 경제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돈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특히 젊은 세대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바로 금융 자산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최근 주식이나 코인 같은 금융 자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만 올인하여 한 방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물론 금융 자산 투자는 자산을 증식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으로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자산은 바로 인적 자산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식, 기술, 경험, 창의력, 그리고 건강 등이 바로 인적 자산입니다. 이 인적 자산이 탄탄해야 금융 자산도 제대로 관리하고 성공적으로 불려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세계적인 투자 귀재 워렌 버핏도 가장 좋은 투자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라고 역설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역량을 강화하며 꾸준한 운동과 건강 관리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수익률 높은 미래 투자입니다. 인적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 자산의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금융 자산은 여러분의 인적 자산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에만 치우치지 않고 인적 자산과 금융 자산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적 자산이 부실한 상태에서 무리한 금융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오해는 돈으로 쾌락을 사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비싼 옷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호화로운 여행을 가는 것만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소비가 단기적인 만족감과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쾌락을 위한 소비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쾌락은 본질적으로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에도 쉽게 기쁨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뇌는 더 큰 자극, 더 비싸고 새로운 소비를 갈망하게 됩니다. 결국 소비의 빈도와 강도를 끊임없이 늘리게 되면서 통제 불가능한 소비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의 머니게임에서 패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길입니다. 쾌락을 주는 소비는 줄이고 오히려 성장과 경험을 위한 소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지식과 통찰력을 제공하는 책을 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강의를 듣고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여행을 하는데 돈을 쓰는 거죠. 이런 소비는 단기적인 쾌락을 넘어 장기적인 만족감과 자기 발전, 그리고 풍요로운 내면을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만족은 외부에서 오는 쾌락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에서 비롯됩니다. 돈을 써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소비입니다. 마지막 7번째 오해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흔한 착각이자 대중적인 환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만 많으면 근심 걱정 없이 항상 행복할 거라고 막연하게 믿습니다. 가난이 불행하다는 인식 때문에 돈이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볼 때 돈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미주신경의 활동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유한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덜 공감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많아지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강해지고 사회적 유대감이 약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대로 돈이 너무 부족하면 어떨까요? 물론 경제적 어려움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하고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며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결국 돈은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돈은 고립감과 공감 능력 저하를, 너무 적은 돈은 불안과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의 본질을 이해하고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타인과 어떻게 관계 맺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돈과 행복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에 대해 어떤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돈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가치를 교환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이자 권한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할 때 우리는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돈을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유보다 경험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값비싼 물질적인 물건을 사서 잠시 동안 행복해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깊은 깨달음을 주는 좋은 경험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인 행복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양질의 도서를 구입하여 지식을 쌓고 새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행을 떠나며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강연이나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며 잊지 못할 추억과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자신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개인의 인적 자산을 키우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기술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 전문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겁니다. 단순히 돈을 좇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부를 이끄는 핵심입니다. 넷째,
균형 잡힌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부동산에만 치중된 자산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분산과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금융 자산을 늘리고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분야에 분산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자산뿐만 아니라 해외 자산에도 관심을 가져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돈의 긍정적인 면을 인식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돈을 더욱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돈을 부정적으로만 보거나 무조건적으로 탐욕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은 올바른 돈의 관점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99%의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돈에 대한 여러 오해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돈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돈을 대하는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돈벌이를 넘어 진정한 의미의 부와 지속 가능한 행복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소중한 통찰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돈에 대한 고정관념과 재정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인적 자산 강화, 경험을 위한 소비,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구성 등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고 풍요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바로 지금 돈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무장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성공적인 재정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성장하는 공간을 만들어 갑시다.